안녕하세요, 오기북입니다. 오늘은 독서법 한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호불호가 무지무지 갈리는 독서법이죠. 밑줄 긋기. 우리 우구님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좋아하시는 쪽인가요? 아니면 책은 깨끗하게 봐야지 생각하시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시는 쪽인가요? 만약 밑줄 긋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밑줄 긋기 영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밑줄 긋기가 왜 독서의 능률을 효과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을 때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밑줄을 긋는지 의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밑줄을 그으면서 보긴 했지만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느낌만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이유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느낌이 좋으면 그냥 긋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야, 밑줄 어디에 긋는 거야? 나 이제 독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밑줄 어디에 그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모르니까요. 예전에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너무 큰 문제였더라고요. 책을 읽는다는 건 독자와 작가가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핑퐁을 하는 것처럼 작가가 어떤 생각을 던지면 독자도 나름의 생각을 던지는 게 독서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통 비판적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계속 끄덕끄덕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화처럼 느껴질까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니까 그냥 내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맞다고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밑줄을 긋는다는 건 생각을 덜 하면서 그저 받아 먹기만 하는 독서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어도 뭔가 읽은 건 같은데 뭔가 참 좋은 내용들이 있긴 했는데 책을 덮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머리에 남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독서를 한 해 한 해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되고 저 나름의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밑줄을 긋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밑줄을 긋는 거예요. 내가 왜 밑줄을 긋는지 의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제 독서의 능률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또 제가 뭐 독서를 정말 잘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과거보다 엄청나게 성장한 것만큼은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독서 능률보다 10배 이상, 아니 100배까지는 오바인 것 같고 진짜 30배 이상은 성장한 것 같아요. 밑줄을 그을 때 내가 왜 밑줄을 긋는지 의식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가 궁금하시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기부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는 용도로 취사 선택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 두 번째, 책. 세 번째, 생산 활동, 이 세 가지 초점인데요.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밑줄을 긋는 경우입니다. 서평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에서요, 김태영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밑줄을 치는 부분은 다 다른데요, 그 부분을 되새기다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알게 됩니다. 읽는다는 행위는 결국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읽으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거지요. 너무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죠. 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는 문장들의 밑줄을 긋는 겁니다. 삶의 성찰을 돕는 구절,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문장, 또 내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문장, 그리고 또 제가 네트워크 문장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책 속에 작가가 언급한 다른 책들에 대한 앞으로의 나의 독서 생활을 위해서 뽑는 문장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 문장들을 제가 뽑아봤는데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책에 초점을 맞춰서 책의 이해를 위해서 밑줄을 긋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에서요, 모티머 제이 애들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책은 논증을 진행해 나가면서 대체로 요약을 곁들인다. 장이나 그 이하 더 세분한 내용마다 끝부분에서 저자가 자신의 논증을 요약하고 있다면 앞에 있었던 내용을 복습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다. 책 속의 구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좋은 책들은 저자가 자신이 이때까지 이끌어왔던 논증에 대한 요약을 마지막 부분에 곁들이곤 합니다. 그리고 책의 서문이나 에필로그 부분을 보면요, 책 전체의 주제에 대한 그리고 책의 구성에 대한 힌트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문장들을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길잡이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책 전체의 요약이나 각 장에 대한 요약이나 그리고 책의 주제를 잘 설명하는 어떤 핵심 문장을 딱 만났다고 생각할 때 저는 거기에다가 무조건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요. 그 문장만 잘 파악을 해도 이 책의 전체를 계속 읽어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문장들을 찾아야지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주제가 뭔지,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의 서문 같은 부분 또는 책의 첫 부분이라든지 뒷부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혹시 저자가 자신의 책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골똘히 봐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의식하고 보다 보면요, 앞으로 뭔가 내가 미끼를 던지고 물고기를 잡듯이 여러분들 눈에 쏙쏙쏙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길잡이 문장뿐만 아니라요, 책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만났을 때도 꼭 빨간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의 핵심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들을 잘만 만나면요, 좋은 문장을 만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저는 생산 활동을 위해서 또 밑줄을 긋는데요. 생산 활동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을 하고 책을 집필을 하고 그리고 강연을 준비할 때 이 세 가지 활동 속에서 도움되는 부분을 수집하기 위해서 밑줄을 긋습니다. 인용하고 싶은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주제에 대한 예시로 들 수 있는 스토리와 사례 같은 거를 책을 읽으면서 발견을 하면 이 내용은 나중에 어디에서 활용을 해봐야겠다. 영상 제작하는데 활용해야겠다. 책 집필에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밑줄을 그어요. 네, 요약하자면요, 저는 세 부분에 밑줄을 긋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책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생산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밑줄을 긋는데요.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밑줄을 긋다 보니까 밑줄을 그을 때마다 이 문장은 어떤 노트에 기록을 해둬야겠다. 혹은 색연필의 색깔을 달리해서 밑줄을 다르게 그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 방법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밑줄 긋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자신만의 이유를 의식하면서 밑줄을 긋고 그 밑줄 그은 내용들을 잘 분류해 놓기만 한다면 책 읽는 효과가 10배, 30배 이상으로 팡팡팡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에다가 밑줄을 그었는지 제가 방금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데미안이라는 저의 인생책 중 하나인데요. 64페이지에 여기에도 이렇게 밑줄을 열심히 그어놨는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나에게 흥미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내디뎠던 걸음들 뿐이다. 그 모든 아리따운 휴식의 지점들, 행복의 섬들과 낙원들의 마력을 나도 모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먼 곳의 광채 속에 쌓인 채로 두고자 한다. 그곳에 다시 한번 발 디딜 욕심을 내지 않는다. 너무 좋지 않나요? 저만 좋나요?
뭔가 저도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즐거운 활동들을 하는 건 저도 좋아하거든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노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추구하고 싶은 저만의 어떤 활동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저는 독서하고 글쓰기를 하는, 기록하는 그런 삶인데 그곳에 다시 한번 발 디딜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제가 살아가고 싶은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그리고 동감을 해요. 아, 그래, 맞아.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되뇌게 만드는 그런 문장입니다. 데미안 갑자기 그냥 펼쳐서 읽어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그냥 불현듯 하나 또 꺼내왔는데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이 책도 막 밑줄을 엄청 그어놓고 엄청 그어놓고 열심히 읽은 책입니다. 73페이지 실질이 아닌 브랜드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다 라고 여기에다가 제가 밑줄을 팍팍 2번이나 그어놨는데요. 이 부분 딱 보자마자 제가 이걸 읽을 때가 또 떠오르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뭔가 글을 쓰고 하면서도 때로는 저의 이미지만 신경을 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방식, 말하는 스킬이라든지 뭔가 제가 보여지는 모습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약간 좀 치우칠 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실질적 가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좀 반성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짜잔! 다음 책은 오리지널스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요, 이 애덤 그랜트라는 작가가 이 책에 대한 주제와 요약을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아까 제가 길잡이 문장이라고 표현해드렸죠. 그런 길잡이 문장들이 이 책에는 정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요, 이 책의 저자가 참 안내를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렇게 펼치다가 딱 나왔어요. 12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자신의 경력과 인간관계를 훼손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피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3장의 시작을 이런 문장들로 이렇게 쭉쭉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길을 잃지 않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책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저자가 하겠다고 말한 그 말을 진짜 제대로 이 3장 전체를 통해서 잘 구현하고 있는지, 혹은 끝까지 읽고 나서 작가가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겠다고 해놓고 얘 조금 주제에서 엇나간 것 같은데 라고 약간 비판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은 그런 점을 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길잡이 문장을 눈여겨보면요, 책을 훨씬 더 잘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밑줄 긋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독서에 푹 빠지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간절히 바라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독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독서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저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후속 영상 제작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